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좌절하게 됩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내 자신, 스스로에게 초라함을 느낄 때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라는 말로 진실을 숨기죠. 바로 그때 괜찮다는 말 대신 전혀 괜찮지 않아요라고 말해보는 건 어때요? 이 말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뉴이스트 W 아동케어 들으며 첫 곡으로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시작했습니다. 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요, 아무래도 솔직하게 우리 아무래도 사회 자체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 때는 나 괜찮지 않아, 나 안 괜찮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 중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고 또 괜찮으시다면 안 괜찮을 때는 안 괜찮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효준님이 오늘도 블랙 감성 채우러 왔어요. 네, 효준님 감사합니다. 블랙 감성 많이 챙겨가세요. 강태현님,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일주일의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1일차죠. 하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중간고사 1일차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오늘 시험 다들 만족하게 보셨길 바라고요. 좀 못 봤더라도 내일이 또 있고 또 언젠가 또 기말고사도 있고 다음 또 연도에 많잖아요. 시험들은 많기 때문에 계속 시험들은 많기 때문에 그냥 못 봤더라도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랬었거든요. 못 보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 시간 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곽지민님, 이제 진짜 가을이 왔긴 왔나 보네요. 오늘 추워서 반팔 대신 맨투맨 입고 왔네요. 아, 맞아요. 지민님, 진짜 가을이 왔어요. 저도 지금 맨투맨 티를 입었는데 춥더라고요, 밖에.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좀 슬리퍼를 신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슬리퍼를 못 신었어요. 왜냐면 발에 동상 올까봐. 여러분들도 추울 때는 양말 단디 신고 또 슬리퍼 말고 좀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효리님이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효리님 정말 요즘에 너무 춥잖아요. 지금도 한 13도, 12도 이런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목 관리, 목이 안 아파야 몸살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목을 항상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이제 또 배즙도 먹고 또 목도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이님이 네 그러셨고요. 조문희님이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는데 성종 DJ 보자마자 나쁜 기억 삭제되었어요. 역시 미불과 성종 DJ는 비타민이에요. 네, 조문희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미불 오셔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더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와서 힐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하루님이 항상 일본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라 서울에 왔어요. 어딘지 모르게 목소리가 리얼하게 들려서 기쁘네요. 네, 치하루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서울에 오셨구나. 서울 와서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쇼핑도 하시고 또 미불도 들으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직 하루가 지났나? 지금 12시가 지날 수도 있지만 정말 오늘만큼은 더 즐겼으면 좋겠고 아마 일본 팬인 분이신 것 같아요. 치하루님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미불 홈페이지를 방문해 글을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EBS 라디오를 친구 추가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친구 추가해서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아이디는 EBS 미드나잇 블랙이고요. 미드나잇 블랙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소개할게요. 구대회 커피와 비타민하우스, 이디코리아와 북프렌즈, 말그땀과 그레이스 클럽 오가다에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이들의 문학
생활을 위한 공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내년 2월 10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뮤지컬 마틸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총 5명에게 2장씩 선물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미불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장과 함께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슬기, 신비, 청아, 소연이 함께한 와우띵. 슬기, 신비, 청아, 소연이 함께한 와우띵 듣고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당신의 블랙 감성을 채워줄 문장들과 함께합니다. 청춘들의 문장들 시간인데요. 온라인 서점의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일 10월이 되니 진짜 가을에 들어선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네. 옷장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반팔 집어넣고 반팔 긴팔 꺼내고. 긴팔 꺼내고 패딩도. 벌써 패딩이요? 네, 저는 약간 패딩 살짝 꺼냈거든요. 아, 저는 네. 카디건까지만. 가디건 정도만.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가을은 또 책을 많이 읽는 계절이잖아요. 아, 독서의 계절이란 얘기를 많이 네, 하죠. 그쵸.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네. 가을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아, 평소에 많이 안 읽어서? 네, 그래서 책 좀 읽자. 이렇게 캠페인처럼 네.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책 좀 읽자. 네. 그래서 캠페인으로, 네. 박효준 님이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가을 냄새, 군고구마,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네, 맞아요, 효준 님. 아무래도 가을하면 군고구마죠. 네, 너무 먹고 싶네요, 또. 네. 가을하면 은행잎이나 네네. 이런 단풍잎 맞아요. 왜 옛날에 책 갈피에 넣어놨잖아요. 맞아요, 코팅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편지같이 문구도 쓰고 화이트로.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맞다. 이거 코팅했었지? 그 생각나네. 또 네이클로버?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그거 코팅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서지연 님이 오늘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일했어요. 유유. 월요일부터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힐링하려고 뮤비 들으러 왔어요. 네, 지연 님. 이렇게 힘들 때 정신 없잖아요. 사실 월요일 날이 가장 정신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오늘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왜냐면 토요일을 쉬다가 갑자기 또 일을 하려니까. 월요일에 출근하면 이메일이 한 100개가 와 있고. 그거 보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짐이 잔뜩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네, 지연님 힘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미부로 오셔서 힐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춘의 문장들과 함께 힐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문성원 님이 청춘이라 아픈 요즘인데 청춘의 문장들 듣고 힐링하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재경 님이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어떤 좋은 문장들을 소개해 줄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청춘의 문장들을 시작해봤으면 하는데요. 태근 씨가 오늘 가져온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라디오 작가 김미라의 책 그 말이 내게로 왔다라는 책이에요. 네. 이 라디오 작가가 쓴 글인 만큼 글로 읽는 것도 좋은데 이 목소리로 듣기에 좋은 문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낭독 시간이 더욱 빛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낭독하실 때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고 또 잘 읽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저희가 네. 지난번 보노보노 화제를 모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제가 근데 처음엔 보노보노였는데 나중에 갈수록 태근 씨 목소리, 성종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또 만들어 와주시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책의 문장들로 네. 여러분들 한 주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의 문장들로 힘을 얻어서 네.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낭독으로 만나볼까요? 네. 쉼표가 많아서 좋아. 논리적인 말들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아무 말도 하기 싫거나 좀 허술한 대화가 그리워진다. 무슨 말을 해도 다 통과되는 시간. 쉼표가 많아서 좋은 대화 말이다. 말 속에 담긴 본심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 맞춤법 검사를 하듯
말꼬리만 잡지 말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아무리 옳은 확신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정말 친구들이랑 편하게 수다를 나누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정돈된 말도 필요하지만 네네, 맞아요. 필요하죠. 때로는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막 표현하는 일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만 어떤 서로의 생각, 감정 이런 걸 편하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무 말 그래요? 대잔치. 저는 말 주제가 없으면 정말 말 다 튀어요. 지금도 물론 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 주제가 없으면 막 말을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는 원래 비속어를 안 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럼 더 튀는 것 같아요. 아무 말 대잔치. 주제 없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재미와 의미 둘 다 있는 말이면 제일 좋겠지만 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저는 무조건 재미입니다. 저도 네, 물론 의미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무 말 대잔치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저는 쉼표가 많아서 좋아라는 이 글의 제목이 간결하지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태근 씨는요? 저는 이 문장 가운데 허술한 대화라는 게 참 와닿았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로 업무 이메일 쓰다 보면 네. 이게 사무적인 말이잖아요. 빈틈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네. 허술한 대화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메일에서 오랜만에 계절 인사해도 아 이런 걸 왜 하지? 그냥 바쁜데 업무 네. 얘기만 빨리 쓰지. 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맞아요. 너무 황폐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윤수인 님이 저는 가끔 쉼표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더 혼자 있기도 해요. 제 자신과의 대화에는 쉼표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쉼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왜 문장보고 많이 있잖아요. 네. 마침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요. 네. 성종 씨는 문장보고 가운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사실 느낌표가 따다닥 약간 시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느낌표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오잉? 그런 약간 물어보는 거? 물음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상대에게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남 의사와 상관없이 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커가니까 이제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물음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태관 씨는 어떤 게? 저는 생각해보니까 네. 메신저나 SNS 하다 보면 네. 느낌표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따다다. 네, 왜냐하면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네. 느낌표 쓰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네네. 이제 이모티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뭔가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근데 요즘에 또 SNS에서 대화 나누다가 네네. 그런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보내면 네. 이걸로 이 대화는 좀 그만하자 이런 맞아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모티콘이 좀 다양해요. 화가 나는 뭐 분노 아니면 뭐 사랑해 그런 아니면 뭐 기뻐 축하 이런 것도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니 성종 씨 네. 캐릭터로 만든 이모티콘도 있어요. 있잖아요. 네,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구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꼭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 하시면 좋고, 네. 저도 있습니다. 네, 그럼 태근 씨는 어떤 문장 부호를 좋아하나요? 글을 쓸 때도? 글을 쓸 때는 네네. 저는 쉼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쉼표. 제가 문장을 굉장히 길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쉼표를 좀 자주 찍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미불 친구들은 뭘 많이 쓰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저희가 네. 징크스라는 제목의 문장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성종 씨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그럼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스란 불길한 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 인간의 상상력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가상의 불운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어쩌면 실수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징크스를 만든 건 아닐까?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 사용하던 새가 있었는데 딱따구리의 일종인 그 새의 이름이 징크스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 어쩌면 징크스란 나뭇가지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새와 같은 것일지도 모르는 일. 그러니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날려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깰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 네, 징크스라는 말이 새의 이름에서 나왔군요. 네, 이 유래는 네. 그 새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 이 말이 널리 쓰인 거는요. 네. 역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네, 1910년에요. 네. 미국에서 징크스 다이아몬드 이야기라는 야구책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징크스라는 말이 유명해지면서 운동선수들의 어떤 징크스 네. 관련된 얘기들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처음에 새 말에서 이름에서 나왔다고 해서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혹시 태근 씨만의 징크스가 있나요? 저는 뭐 징크스 같은 건 없는데 네. 습관 같은 건 있어요. 어떤 습관이죠? 저는 아침에 토스트를 늘 2개를 해 먹는데요. 잼 발라서. 네, 2개에 각각 다른 잼을 늘 발라 먹습니다. 그래요? 혹시 잼이- 어떤 잼을? 주로 블루베리 잼하고 딸기 잼을 먹는데 맛있죠. 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날은 토스트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안 먹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2개 같은 잼을 네. 발라 먹는 것이 아. 왠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약간 징크스 같은 거. 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2개의 토스트에 블루베리 잼과 딸기 잼을. 성종 씨는 아무래도 이런 네. 무대에 오르시다 보니까 맞아요. 징크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냐면 너무 네. 자존감이 세고 자기가 넘쳐서.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틀려도 막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살짝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수가 춤을 틀린 건 아닌데, 그 라이브 할 때 살짝 이제 피치가 안 맞았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그게 방송이었는데 그게 녹화본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제가 받은 거예요.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때 너무 숨이 찬 거예요. 춤추면서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곡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충격이 생겨서 약간 징크성에서 항상 무조건 무대 올라가기 전에 원래 목을 풀었지만 더 많이 풀어요. 그냥 한 시간 잡아요. 그리고 무조건 차에 가서 혼자 풀어요. 왜냐면 소리 질러야 되니까 뭐 뿌르르 이러면서 입술 트립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건반 이제 음원으로 목을 풀기도 해요. 이건 뭐 네. 징크스라기보단 징크스를 많은 훈련으로 극복해낸 네, 경우네요.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되게 무섭네요. 근데 잘 그래도 극복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징크스는 뭔가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문장인 것 같은데 징크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네. 고대 그 새의 이름에서 온 것인데 네. 저는 이 징크스라는 말 사람들이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부정적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오히려 징크스를 우리가 네. 힘을 얻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생각해보면 징크스가 없는 게 네.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네요. 이 비슷한 말로 루틴이란 게 있어요. 네. 왜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서 네. 어떤 행동들을 막 똑같이 하잖아요. 그쵸. 이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만의 호흡과 순서로 네. 그 일을 잘 해낼 용기를 얻는 과정? 네. 징크스도 이런 방식으로 맞아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태근 씨 말처럼 그렇게 말하면 징크스가 진짜 우리 생각하는 징크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단어를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금 낭독한 부분에서 이 문장이 참 저는 와닿는데요. 어쩌면 징크스란 나뭇가지 잠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새와 같은 것이지도 모르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너무 약간 부정적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러분의 징크스가 뭔지 엄청 궁금해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징크스가 무엇인지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 소개하는 문장 중에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문자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장우영의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네요. 최원희님이 전 꼭 시험 볼 때 새로운 사인펜을 사는 게 징크스예요. 새로운 펜을 써야 더 잘 풀리는 기분? 네. 맞아요. 이럴 때 있어요. 저는 뭐 공부를 뭐 엄청 막 1등하고 잘하진 않았지만, 저도 약간 뭔가 필통이랑 지우개도 다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맞아요. 뭐든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네. 이런 걸 새로운 물건을 사면서 네. 기분을 내는 게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근데 잘하진 못했지만, 기분만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김예진님께서
잘 때 의자가 사람같이 무섭게 생겨서 항상 의자를 꼭 책상 안에 넣고 자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아, 이건 약간 징크스이자 약간 습관이네요. 네, 이거 옛날 공포 특급 같은 생각이 나네요. 예, 거기 밑에 의자에 사람이 앉아있을까봐. 그러니까요. 저도 옛날 원룸 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원룸에 이제 고등학교 때 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거든요. 이제 연생이어가지고. 근데 책상이 붙어있잖아요. 그때 방이 한 5평, 4평 됐나? 그랬는데, 거기에 침대가 있고 앞에 책상이 있는데, 붙어있으니까 거기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봐요. 그쵸,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근데 저는 그러고 또 나중에 잤는데 음악 틀어놓고 그래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효리님이 저는 시험날 아침밥을 안 먹으면 망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날은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아,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징크스도 있지만 아마 밥심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너무 좋은 네,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인데요. 왜냐면 저는 안 먹어서 오히려 일하기 전에 잘 안 먹어서 힘든데 이렇게 먹고 하면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당분이 들어가야 네.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쵸. 그래서 맨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 밥을 잘 안 먹어서. 네. 조문희님께서 긍정의 징크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좋은 루틴을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부정보다 긍정이 좋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지금은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와 함께 당신의 블랙 감성을 채워줄 문장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미라 작가의 책 그 말이 내게로 왔다 속에서 이렇게 초조함을 멀리 날려버리는 문장을 낭독으로 만나봤으면 하는데요. 네. 태근 씨 해주세요. 네. 초조함을 종이처럼 구겨서 멀리 던지는 연습. 초조해질 때는 주차장 이론을 생각해 본다. 원하는 자리를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으로 목적지에서 10블록이나 떨어진 곳에 성급하게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 크게 한 바퀴 돌다 보면 보다 나은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주차장을 드나들면서 자주 겪는 일이지만 원하는 자리에 주차할 기회란 별로 많지 않다. 더 좋은 자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초조함을 억누르고 지금 이 자리마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견디고 주차장을 도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초조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처절한 마음의 상처를 겪은 뒤에야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습득하듯 매일 조금씩 훈련할 것. 초조함을 종이처럼 구겨서 멀리 던지는 연습을 할 것. 와, 초조함을 해서 참 주차에 비유한 것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네. 별일이 아닌데 맞아요. 이 눈앞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작은 일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 아까 오프닝 때 성정 씨가 네. 다음에도 시험 있다, 다음에도 시험 네, 있다. 맞아요. 너무 공감 갔어요. 건강 가자. 우리가 그때 시험 닥쳐서는 네. 이번 시험 망치면 인생이 정말 망할 것 맞아, 망할 같지만 거죠. 끝이 아닌데. 조금 지나고 보면 네. 그때 그 시험 어떻게 봤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기억도 안 나거든요. 나고 사실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순 없지만 네. 정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초조하고 다급해질 때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이런 네. 여유. 이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조함을 종이처럼 구겨서 멀리 던지는 연습을 할 것. 이 문장이 저는 참 와닿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초조함을 날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지만 초조함을 막 던지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구겨서 던진다는 거예요. 종이를 그냥 던지면 안 날아갑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다 내 그쵸. 앞에 떨어지죠. 네. 이걸 구겨서 던져야 멀리 날아가거든요. 제대로 구겨야 되군요. 화끈하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면 그냥 있는 일 다 지워버리고 없던 일도 해버리고 싶다. 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다독이는 문장도 하나 골라왔어요. 네. 이번에는 네. 성종 씨 낭독을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낭독하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써놓은 작품도 밤새워 준비한 발표 자료도
오랜 시간 연구해온 업적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모든 것이 깨끗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한편으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버튼 하나로 싹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매력적인 일. 산다는 건 우리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으니까. 바보 같았던 선택과 행동들이 부끄러워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버튼 하나로 모든 걸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하는 것. 바로 리셋 증후군입니다. 그러나 삶엔 리셋 버튼이 없다.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퇴적되어 쌓인 지층 같은 것. 아름다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못난 것도 섞여들기 마련이다. 리셋 버튼보다 더 강렬한 효과를 가진 마음의 버튼은 인정. 아름다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못난 것도 인정하고 나면 새롭게 보이는 법. 다 지워버린 사람이 마주할 허허 벌판보다 몇만 배는 더 나은 일. 네,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싶은 마음이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군요. 태근 씨도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리셋 버튼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짧게 리셋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리셋하는 길게 것. 아예 리셋. 네. 짧게 리셋. 그래서 아예 리셋 버튼을 눌러보고 싶은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네. 짧은 리셋 버튼은 네. 매일 누릅니다. 매일 회사에서 퇴근할 때 네네. 딱 누르고 이제 회사와는 전혀 단절된 네. 개인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가죠. 맞아요. 쉬는데도. 성종 씨도 이런 리셋 버튼 눌러보고 네. 싶은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저도 짧은 건데 완전 리셋하고 싶진 않아요. 전 지금 사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전에 그냥 조금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렇죠. 그런 실수들 좀 다 리셋하고 싶어요. 지워버리고 싶다. 예, 그러면 사람 관계도 좋아졌을 텐데, 그 약간 실수 때문에 사람 관계가 좀 틀어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짝 리셋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방금 낭독에 나온 말처럼,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네. 리셋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을 우리 각자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서부터 출발점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네. 그러니까 지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이후의 삶을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리셋 버튼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퇴적되어 쌓인 지층 같은 것, 아름다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못난 것도 섞여들기 마련이다라는 문장이 저는 참 콕 박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전체적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이입이 돼가지고 네네. 약간 감정이 복박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글귀고 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여기서 진정 좋은 마음의 버튼이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인정은 잘못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책임을 져야 온전히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잘못된 건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진님이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깨끗이 지워진다는 건 생각해보면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네.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니까. 그쵸.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네, 김소연님께서 저도 요즘 제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요 남겨주셨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소연님이. 네, 누르기 전에 네. 이 짧은 리셋 버튼으로 네.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누르시고요. 너무 다 리셋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블 오셔서 항상 힐링 받고 가셔요.
시원님이 아예 리셋하면 수능 다시 봐야 돼요. 유유라고. 역시 이제 수능 볼 고등학생 분들은 공감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맞아요. 시험 다시 봐야 되지. 저 같으면 리셋되면 연습생 다시 돼야지. 다시 데뷔를 해야지. 다시 1등을 위해 노력해야지. 그러네요. 오 마이 가신 것 같습니다. 이미연님께서 태근님 말처럼 일과 사생활을 잘 분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남겨주셨네요. 이거 정말 본인이 큰 마음을 먹고 네. 이건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아니면 영원히 구분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지치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나중엔 너무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구분하자. 네,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쉼표, 징크스, 주차장 이론과 리셋 중후까지 다양한 소재로 삶의 여러분 모습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미라 작가의 그 말이 내게로 왔다. 예, 다음 문장을 바로 만나봤으면 했습니다.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네. 피아노 독주의 무대에는 피아니스트만 오르지 않는다.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연주를 할 때 바로 옆에 앉아 그림자처럼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주는 그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부른다. 페이지 터너가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다.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연주자를 건드리거나 가리면 안 된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악보를 넘겨주어야 하며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직업은 쓸쓸하다. 존재하지만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 드러나지 않으나 아주 중요한 사람. 주목받지 못하지만 때론 어떤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람. 페이지 터너 같은 존재들이 우리 곁에도 있다. 어쩌면 우리 역시 페이지 터너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모르는 일. 세상을 위해 애써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잊고 지내는 존재. 이 세상의 페이지 터너들에게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 네, 이 페이지 터너라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무대 오르기까지 정말 뒤에서 애써주시는 분들, 스태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도 물론 그렇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빛날 수 있는 거고 제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으셨을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네. 맡은 일을 제대로 하면 눈에 안 띄는데 실수나 잘못이 생겼을 때만 눈에 띄는 역할들이 있죠. 그렇죠. 저는 이 페이지 터너라는 역할이 우리 각자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우리 다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어서 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자꾸 잊고 지내는 거죠.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나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 네. 그런 내 안에 페이지 터너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페이지 터너. 너무 사실 멋진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청춘의 문장들에서도 제가 네. 페이지 터너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네, 그런 네. 말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혹시 이거를 약간 유도하신 건 아닌가요? 어떻게 아셨죠? 네,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저도 사실 많이 월요일마다 항상 태근 씨 도움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한 것 같고 네. 저 혼자 할 때는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도 정말 많이 하고는 있지만 힘들기도 하고 또 부족해서 더 잘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제 빈자리 또 저의 약간 좀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아정님이 오늘 가을 감성 뿜뿜. 네, 오늘 감성 뿜뿜 돋죠? 김시연님께서 일주일의 시작을 청춘의 문장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네요. 흐흐. 요즘 덕분에 책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 제목이 참 좋네요. 네. 책 제목이 그 말이 내게로 왔다입니다. 네,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손효정님이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다는 말 오늘 정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혜진님께서 이 세상의 페이지 터너들에게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네요. 이런 공감의 멘트 남겨주셨네요.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이제까지 뭐 지금 미불 식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때까지 무대에 섰을 때 뭐 일할 수 있게 도와준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인님, 제 페이지 터너는 아마 부모님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이건 사실 정답이죠. 그러게요. 다 똑같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네.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예, 지금까지도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청취자분들의 문자에서 많은 걸 배우고 가네요. 네. 에바 9865님께서는요. 정말 월요일은 세상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날이네요 해주셨어요. 아, 너무 이런 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청춘의 문장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다니 너무 뿌듯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우리가 뿌듯하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와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문장들 가운데 청춘의 한 줄로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골라주셨는데요. 네. 이 세상의 페이지 터너들에게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 오늘 잠들기 전에 네. 자신의 페이지 터너가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음. 말인 것 같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인생의 리셋 버튼 없다. 아, 네. 그 문장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은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말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좀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태근 씨 오늘도 좋은 책 또 좋은 문장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나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콘의 이별길. 10월 1일 블랙 감성 사전. 시계는 항상 너무 빠르거나 늦지요. 시계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또 다른 소설 맨스필드 파크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시계가 존재하지만 모두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진 않아요. 어떤 시계는 조금 빠르고 또 어떤 시계는 조금 늦을 때가 있죠. 남들과 여러분의 시계도 똑같이 흘러가진 않아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겠죠. 각자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내일은 노랫말 속에 담긴 심리를 파헤치는 코너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와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황치열의 어찌 이지오 들으며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뭘 그리 찾는지 황량한 이들 반에 잔내이라도 있어 그댄 본 적 있어 세상이 다 밝아질 어떤 이의 웃음을 나는 본 적 있어 그 누군가의 마음도 어느 누구의 눈물도 모두 씻어내줄 아름다운 미소를 알고 있어 어찌 그대를 잊어 어찌 그대를 잊어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어찌죠 어찌죠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은 난 매일 그대 이름 부르리
소리들 그대의 노랫소리 내가 웃는 소리 끝없이 행복하던 날 달보다 빛나던 순간